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담하다가 수입료 얘기하는 순간이 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아, 비용은요? 하면서 스리슬쩍 돌려 말하게 되고, 의뢰인이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속으로는 아니 이걸 싶으면서도 입으로는 아, 네, 조정해 보겠습니다 가 나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수십 년 공부하고 전문 시험에 붙고 경력 쌓아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데, 그 지식과 경험의 값어치를 돈으로 말하는 순간 왜 이렇게 불편해지는 걸까요? 돈 얘기를 너무 대놓고 하면 천박해 보이지 않을까? 전문가가 돈 하면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감정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 얘기를 부끄러워하는 이 감정, 사실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문화적 DNA에 가깝습니다. 조선시대에 산원공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비, 농부, 장인, 상인, 이 순서대로 사회적 위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여기서 맨 아래가 상인이었습니다. 돈을 직접 다루는 사람이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유교에서 선비는 도와 명분을 추구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이익을 앞세우는 건 선비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진 거죠. 농사는 국가의 근본이니까 그나마 인정을 받았지만, 상업은 남이 만든 걸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짓이라고 해서 천시받았습니다. 실제로 상인 집안은 과거 시험도 못 보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회적 문화가 뭘 만들었냐면요, 명예와 도덕은 고상한 것, 돈과 이익은 저급한 것이라는 공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딱 박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어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가 오늘날 누구로 이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학자, 교수, 바로 지식인과 전문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가 지식과 공건성을 가진 엘리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그 선비 계층의 연장선에 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수입료, 즉 돈 얘기를 할 때 불편하고, 마케팅을 하면 장사꾼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가격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게 왠지 품위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문화관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돈 이야기는 체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얼마 벌고 얼마 쓰고 빚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대놓고 말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돈 이야기를 아예 안 꺼내는 게 더 품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이중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죠. 내부적으로는 일을 할 때 수익성, 단가, 리스크 다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달 매출은 얼마인지, 이 사건의 수익료가 적절한지 다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돈보다 사명감을 위해 일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는 겁니다. 정체성은 사업자인데 겉으로는 아닌 척 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찜찜합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돈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못하겠고, 집값을 받고 싶은데 그 말을 꺼내면 왠지 천박해 보일 것 같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수입료 협상에서 스스로 가치와 가격을 낮추고 마케팅은 해야 하는데 치일피일 미루고, 실력만 있으면 알아서 찾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고 저가 경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적정한 보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 유지가 어려워지고 좋은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고 역량 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결국 의뢰인도 같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즉, 서비스의 제 값을 받는 것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돈을 밝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에게 무엇을 받고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 설명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임료에는 사실관계 분석, 후장 작성, 재판 출석 몇 회 예상, 진행기간 1년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수임료에 대한 근거를 붙여나가 보는 것이죠. 제가 이 일에서 지는 책임과 리스크, 투입된 시간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 수준의 수임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임료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면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내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시에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돈 이야기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천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난 시대의 문화가 아직도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은 값어치가 큽니다. 그 값어치가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는 욕망을 우아하게 설계하는 전문가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림돌을 잘 제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